2024년 10월 22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프 수혜주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슈됐던 걸 잠깐만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 가면 현대차가 인증을 했죠. 인도에 인증을 했는데 LG전자 법인도 2조 규모의 IPO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한 법인이 해외 쪽에서 상장을 하는 걸 크게 못 봤는데 인도 법인의 현대차가 상장을 하자마자 뭐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MK전자 최대 실적 중법인 베이징 거래소 상장 추진 계획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이쪽의 매출이 이제는 완전히 잡히지는 않겠죠?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부 잡힐 가능성이 있죠. 그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확인이 되고 실적이 좋아져야 뭐 새로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3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5,900억 매수를 하고 있고 기타 법인도 5,224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55포인트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2.8% 하락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1627억, 기관이 1383억 매도를 하게 되면서 개인이 3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야 될 가격이 이 가격이었는데 한 740포인트였거든요. 이 740포인트를 지금 이탈을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슈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나올 거고요. 지금은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및 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포탄 및 살상 무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 군수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천공2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에 뭐 접근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국에서 아이온 큐, 리게팅 컴퓨팅, 아르깃 퀀텀 컴퓨팅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상승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으로 표시가 됐냐?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 엑스게이트나 뭐 코이버 엑스게이트가 조정을 받고요. SK텔레콤은 상승하고 있고 올라가는 거 반 떨어지는 거 반. 그러다 보니까 양자암호 관련주를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최근 부각된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관련해서 해당 산업이 크게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에 강세를 보여왔다. 간밤에 아이온 Q에 제비 체이스 트러스트가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진 파워가 20% 넘게 급등을 했고 우진엔텍도 역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오늘 종목들이 좀 시장이 힘이 없어서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 원전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반, 음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블랙핑크, 로제, 브루노 마스가 협업해서 발표한 아파트의 글로벌 인기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11위로 진입을 했고요. 글로벌 3위였는데 뭐 주말 동안 꾸준히 순위에 오르다가 오늘 오전 기준으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1위, 미국 1위를 기록하면서 양대 차트 모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 타이어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재료비, 물류비 상승에 따른 마진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수익성에서는 상반기 급등했던 SCFI 인덱스가 하반기에 완화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선적하는 거겠죠. 상승 추세를 반영한 운임비 계약 단가 반영에 따라서 3분기부터 물류비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악재가 타이어주의 오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미국이 약세였죠. 약세였는데 엔비디아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드가 통화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하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DC 전 데스크 HQ의 자체 예측 결과에 따르면 21일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52%로서 해리슨 부통령 40%를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 인터넷, IT 대표주,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낙태피, 마리화나 이거는 다 해리슨 후보 공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도 역시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약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차 의무 명령 폐기와 함께 IRA 정책 무력화로 한국 2차 전지 시장이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에서 지어라, 우리가 보조금 줄게 했죠. 근데 보조금을 다 치우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전기차 많이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선거에서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미증시와 강한 상관관계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 때문에 약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제 관심 종목에 포트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급등 3% 이상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이텍, YG 엔터테인먼트, GC셀, 제테마, HPSP, 그다음에 UTI는 2%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센스, 그다음에 KC텍, 여기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이텍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텍. 제가 그 정리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리를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이전에 지지선이 여기였어요. 5,600원대였습니다. 근데 5,600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러면 5,310원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은 5,600원 이탈 시 매도였는데, 5,6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 타이밍이 오전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게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나하나 하면서 말씀을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YG엔터.
지금 동시효과라서 움직임이 아마 거래량이 많이 없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Y젠터는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저항을 어제 뭐 윗꼬리 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로제의 신곡이 뭐 이슈가 되다 보니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런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하나 더 있죠. DOU. 뭐 거래량이 크지는 않은데 변동폭도 크지는 않고요. 그런데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가격이 25,000원대고요. 25,000원 부근대이기 때문에 횡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터의 3분기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4분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인을 좀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GC셀이라든가 제테마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는데, GC셀은 뭐 지지선이 35,500원이기 때문에 그냥 버티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제테마는 뭐 급등 후에 횡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18,1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손절가로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19,000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18,100원대까지 조정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테마의 경우는 뭐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 조금이라도 좀 챙기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챙기자. 그래서 18,100원 되면 재매수하는 전략으로서 매매 이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PSP, 오늘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다 빠지기 때문에 뭐 똑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지선이 어제까지는 좀 버텨도 괜찮은 그런 가격이었는데, 오늘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28,7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버티실 분들은 28,700원 잡고요. 이탈하게 되면 그냥 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반등 안 나오게 되면 이거 정리해야 된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PSP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됐든 지금 트럼프가 우위인 거잖아요. 그런데 해리슨이 역전시키지 않는 한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는 전 고점 여기 지지거든요. 근데 뭐 흐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센스는 거의 4% 가까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KC텍은 여기가 전 고점이었고요. 여기가 전 고점이었고 조정을 여기였는데, 이거는 내일 결정이 나겠죠. 내일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시텍은 좀 버텨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3% 이상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도 관심 종목은 계속적으로 찾아봤는데 딥노이드, 교촌 FMB, 하이브, SM, RFHIC 뭐 이렇게 나왔는데, 딥노이드 적자였죠. 딥노이드는 적자고요. SM도 적자입니다. 물론 3, 4분기는 뭐 SM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분기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교촌 FMB, 하이브, RFHIC 요 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좀 잡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확인해 봐야겠죠. 교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오늘 시장의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잡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9,450원이 매수 타이밍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9,450원부터 9,300원 있죠. 요 범위 안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어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냐? 8,9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11,7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200원 있죠? 1,200원 1,200원에서는 조정을 한번 받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정이 한번 있을 거고요. 목표가는 11,700원 매수는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9,300원에서 9,450원 손절가 8,9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 저항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6,500원 있죠. 196,500원 돌파 시 매수 196,500원 돌파 시 매수 189,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합니다. 189,000원 손절가 단기적인 목표가 225,000원 225,0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하이브도 아시다시피 뭐 진 음반 뭐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에 대한 수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RFHIC RFHIC가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매수 많이 하면 안 돼요. 소폭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 잡고 대응하십시오. 손절가는 4%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게 제가 3분기 실적이 나와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2,3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 4%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4분기의 실적이 3분기 대비 한 5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2024년에 분기 실적을 다 뛰어넘을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19,000원대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넣고 있는 거죠. 저 혼자 모의 투자를 하는 그런 건데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세 종목 편입했어요. 세 종목을 편입한 이유를 뭐 대충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어제 매수했던 우진엔텍은 일단은 뭐 목표가가 23,800원이었는데 목표가에 도달했고요. 스피어 파워는 지금 뭐 오늘 상승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5,190원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라고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것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릴 만한 내용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짧게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보시다시피 일진파워도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대응을 해서 그렇지만 이것도 충분히 10% 정도는 수익이 났었거든요.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났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짧게 매매를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원전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시황 및 종목 AS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만약에 미국 쪽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도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